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내신 성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강의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자,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광복을 하고도 우리나라 정부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죠. 그죠?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은 하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과도기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한국 안에서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건준이가 있긴 했는데 건준이 활동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라고 알아봤더니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위쪽에서는 소련군, 밑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온 일종의 무슨 시대? 군정 시대가 유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우리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랬죠. 이거를 무슨 회의라고 부른다? 그렇죠. 모스크바 몇 국에서 그쵸 3국 외상회의가 있었고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이 총 3가지였어요. 첫째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 둘째 몇 년 동안 5년 동안 무슨 통치를 하는 것, 신탁 통치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몇 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설이 됐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정치 조직이나 정당을 전부 다 참여하기를 바랬고 소련은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 참석하는 단체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결렬이 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정읍 발언이 있었죠? 그렇죠. 이승만 정읍 발언이 있었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것 같지 않으니 어디만 선거를 실시해서 그렇죠. 남한만 단독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여운형 김규직 선생님 중심으로 무슨 합작운동? 그렇죠.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좌우 합작 운동이 안 됩니다. 결렬이 나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 문제를 신경 쓰기 싫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제를 어디에다가 넘겨버리더라? 유엔에서 넘겨버리더라.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다 선거를 인구 비율로 실시하라고 했는데 소련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유엔 소총에서 이제 그 남한만 단독 선거를 실시하는 걸로 했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총 반대 의견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김구랑 김규식 선생님이 평양에 김일성을 만나러 갔어요. 그걸 무슨 협상? 남북 협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이 단독 정부 수립 반대라고 얘기했지만 그 외 사정도 있었던 제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4.3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고 파견을 했던 군인들이 거기서 못하겠다고 해서 있었던 여순 사건, 여수순천 11구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되게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5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한테 무슨 일이죠? 광복절이죠. 근데 오늘은 3년 뒤인 48년 8월 15일에 대한 이야기도 볼 거예요. 자,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몇 월 며칠을 볼 거냐면 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죠. 몇 권 분립이죠? 3권 분립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3권 분립이 언제부터 유지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났고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그 총선거를 우리가 5월 10일에 실시한 선거라고 해서 50총선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총선거? 50총선거. 이 50총선거는요 그냥 진행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거를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디가 들어와서 그렇죠. 유엔 감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때 유엔에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소련하고 북한에서는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남한에는 그 유엔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엔에서 50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50총선거의 성격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 인구 몇 살 이상의 수십 1세 이상의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선거에 참여하는 걸 우리가 무슨 선거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우리 사회에 나오는 건데 그 보통선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선거 원칙이 여기서 실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표씩 주는 평등선거, 그리고 투표용지에 내가 직접 후보를 찍는 직접선거, 나의 투표권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만 아는 비밀선거,
이런 원칙들이 모두 지켜졌기 때문에 보통 종중 시험에서 이 50 총선거의 성격을 두고 선거 몇 대 원칙이 준수됐다? 4대 원칙이 준수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 4대 원칙이 준수됐다라는 선거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 겁니다. 뒤에는 참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50 총선거에서는 누구를 뽑았냐?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누구를 뽑았냐면, 자, 요거 차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왜요? 그분들 있죠? 파란 지붕 밑에 앉아가지고 맨날 싸우시는 분들, 그분들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몇 년이냐면 임기 2년입니다. 지금이랑 임기수가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분들을 모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은 여러분이 사회책에서도 배웠겠지만 입법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제일 먼저 뽑은 이유는 나라의 기틀이 되는 법부터 만들기 위해서. 무슨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1대 국회를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얘기해서 재헌국회라는 말을 합니다. 자, 다시요. 50 총선거는 선거 몇 대 원칙이 준수됐었다고요? 4대 원칙이 준수되었었고, 뭐를 제정했다?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무슨 국회라는 말을 쓴다? 재헌국회라는 말을 쓴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인 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모든 그 헌법의 뿌리가 되는 재헌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17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재헌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투표가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승만 쪽 분들이 거의 좀 원내 1당으로 당선이 되는 그런 양상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드디어 광복한 지 몇 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 48년 8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드디어 뭐가 수립이 되게 되냐면 정부가 수립이 되게 돼요. 보통 정부라고 얘기하면 행정부를 얘기하거든요.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보통 국민이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게 있는 게, 이 정부는요, 앞에 만들었던 재헌 국회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여기 뽑아놨던 무슨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두고 우리는 직선 선거가 아니라 간선 선거라는 말을 합니다. 자, 앞으로 간선, 직선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건데, 직선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거고, 간선은 그러니까 국민이 안 뽑고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장관분들 계시잖아요. 장관분들 국민들이 투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장관분들은 간선이 될까요? 직선이 될까요? 그죠? 간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회장 여러분들이 직접 선거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직선일까 간선일까?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투표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는 간선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재헌국회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선거를 했으면,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이때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있겠다. 그죠? 자, 요거는 알아둬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초대 대통령이 누구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우리나라 1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때 당시에 부통령, 복싱 잘하시는 여자 탤런트 분 이름이랑 똑같아요. 누구다? 이시영입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보기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뭐 1대 대통령 성함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몇 권 분립이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해줘야 된다. 3권 분립이라는 말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우리나라가 48년 몇 월 며칠 8월 15일에 드디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정부가 들어선 건 아니에요. 북한에도 정부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북한에는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건준이 내용 배웠잖아요.
건준이 활동에 대해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치안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다, 전국에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국 개념은 남한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북한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북한에도 건준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끝나고 난 광복 직후에 당연히 북쪽 지역에서도 뭐가 있었다? 건준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평안도 지역, 평안도 지역 건준이에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조만식 선생님이 식민 지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를 하셨어요. 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기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찬탑 운동까지 했을 정도인데, 여기 조만식 선생님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만식 선생님이 이끄는 평안도 건준이, 소련 군정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소련 군정이 평안도 건준이를 축출해버립니다. 뽑아내서 제거를 해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정부 조직과 형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만들어주게 되냐면, 자, 우리 북한을 북조선이라는 말을 쓰죠. 북조선에 정부가 제대로 들어서기 전에 인민들이 임시로라도 조직을 해서 그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다? 삼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삼촌은 국민학교 다니다 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이때 이 사람이 생일날 죽어가지고 애들이 막 생일 축하해준다고 같이 막 놀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이 사람 죽었는데 왜 정신 못 차리고 교실에서 떠드냐고 혼났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김일성입니다. 나이 엄청 많죠? 자, 그리고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토지개혁입니다. 북한 스타일 아시죠? 그냥 못 먹어도 고고 그냥 무조건 내지르고 보는 거.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가져라 해가지고 싹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다 가져가라 하고 싹 다 내줘요. 돈 없어요. 그래서 무상 몰수, 돈 안 주고 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무상 분배예요. 완전 상남자 스타일로 싹 다 걷은 다음에 싹 다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다 평등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본을 독점할 수도 있는 공장 같은 산업이라든지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뭐 자원이라든지, 석탄으로 갑시다, 천연가스 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라에서 직접 다스리는 국유화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다져 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남한의 동태를 지켜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북한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나라를 세워야죠. 그래서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를 떼버리고 조직체로 뭐로 바꾸게 되냐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창설을 하고, 행정조직이 있으니까 나라를 지킬 군대도 필요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민군도 창설을 합니다. 자,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이제 그 이전에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이제 무슨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수상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입법부랑 행정부가 결합되어 있는 내각 책임제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김일성 뒤에 수상이라는 말을 썼던 거는 얘네들이 자, 뭐를 구성을 했다? 내각을 구성해서 정부를 조직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조직 형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라 이름이 아직 없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제 제대로 북한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 민주주의, 북한 나름 이름이 민주주의 들어갑니다. 인민공화국이라고 나라를 정하고 선포를 하게 되죠. 자, 이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냐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들어섰죠. 북한 정부는 48년 9월 9일, 우리보다 정부가 늦게 들어서게 돼요.
자, 요게 바로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요 과정까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우리가 또 이제 빈칸 뚫어가지고 한번 또 훑어보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첫 선거, 유엔 감시하에 있었던 선거, 우리가 이걸 무슨 총선거라고 부른다? 그쵸? 5월 11일 청 실시해서 50총선거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선거 4대 원칙도 준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뽑은 건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국회의원이라 그랬어요? 이때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분들이 나중에 모여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일대 국회를 두고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고 해서 무슨 국회라고 부른다? 제헌국회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뽑혔던 초대 대통령 이름 뭐라고 얘기했죠? 자, 나중에 정부 수립 때 이승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뽑았다, 국회의원들이 뽑았죠. 그래서 직선이다, 간선이다. 간선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때 같이 당선된 부통령 이름 그죠, 이시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대한민국 국호라는 것도 정해졌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몇 권 분립 국가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 3권 분립 국가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제 토지개혁을 합니다. 근데 다 가져라우! 다 가져가라우!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돈을 준다 안 준다? 돈 없습니다. 무상으로 싹 다 가져와. 그래서 무상 몰수. 그 다음에 돈 안 받고 싹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무상 분배. 그리고 그 자원들과 산업시설은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간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무슨 화라고 부른다? 국유화. 보통 그 북한의 국가 수립과 관련된 거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확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요쪽 파스 여러분 또이또이 봐두도록 하고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문제를 찍어주시는 스타일의 선생님이시면은 요쪽 부분에서 최소 한 문제는 찍고 보통 넘어가시니까 요 부분 잘 암기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